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이맘때는 저희가 타이완 신주시 호텔에서 라이브를 해드렸고, 오늘은 서울에 와서 제 사무실이자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오래간만에 지금 보시는 폼으로, 오래간만에 이 같은 폼으로 합니다. 요 폼이 사실 저도 가장 선호하기는 해요. 컴퓨터 앞에서 하니까 되게 모든 걸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고, 여기가 일종의 주 조종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편합니다.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 또 이렇게 마루 여기 쪽에 나와서 하니까 시원하게, 아무튼 환경이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준비한 자료들도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쓰는 이런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보이세요?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OBS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다 주 조정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딱 바꾸면 이렇게 카메라 들어오고 이렇게 여기서 소리, 음향 뭐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컴퓨터 바탕화면이 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카메라로 넘어오고, 이거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 집에서 웹캠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요 OBS라는 프로그램 요게 이제 여기서 다 주 조종실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다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고.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너무 못 참게 더운 건 아닌데 일찍 왔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위가 일찍 와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잠자는 게 조금 불편해서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잊지 마시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내일자 주요 뉴스를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해보니까 별게 없네요.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서 특별히 요것 좀 우리 업계 계신 분들한테 꼭 요것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서 좀 해볼까 했는데 진짜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서 그래도 요거 하나만 좀 해볼까. 대한항공이 기내식을 확 바꿨네. 이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기내식을 확 바꿨대요. 제가 제목은 다 이미 작성해 놨는데, 이것은 맛집인가 비행기인가? 대한항공 새 기내식 대거 선보였다. 요건데 엄청 많아요. 기내식 메뉴 3종을 새롭게 선보여. 7월부터. 그래갖고 한식 메뉴 불고기, 묵밥, 비빔국수, 짬뽕, 고등어 조림, 제육쌈밥, 요렇게 이게 진짜 기내식 맛집이야, 비행기야. 그래서 이런 전술이 있어요. 묵밥이 참 특이하네, 그지? 도토리묵으로. 대단하다. 짬뽕, 7월부터 짬뽕, 응? 짬뽕도 있고요. 이거 대단합니다. 요런 거 왜냐면 또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너무 또 무거운 소식 이런 거는 좀 금요일은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잘 안 해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글쓰기 특강을 제가 해볼게요. 글쓰기 특강. 글 쓰는 거가 여러분들 되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기자라는 나름대로 요즘엔 기레기들 하는데, 어쨌든 기자라는 직업으로 근 20년 가까이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사 정리가 됐든 기사 작성이 됐든 또 내 칼럼 같은 거 작성도 하고, 또 저희 이런 기자 요 외에 신문에 나가는 기사 외에 또 다른 형태로 글을 써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텍스트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저도 기자 생활 처음에 할 때부터 거의 맞는 수준에 가깝게까지 맞진 않았지만 웬만한 원고 이런 걸 그냥 패대기치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저희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대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좀 쉽게 잘 쓸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 뭐 이게 하루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연습을 또 이것도 해야 됩니다. 글 쓰는 것도 써봐야 되고 그래야 늘긴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는 건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많은 부분은 조금 노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타고나는 감각이 또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처럼 무슨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뭐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타고나는 그 센스, 감각 뭐 이런 게 조금은 좀 필요합니다. 네. 뭐 다른 어떤 작가가 윤동주 시인처럼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시를 쓰기, 습작하는 걸. 근데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그 타고난 감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 훈련으로 돼서는 훈련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고난 센스와 감각, 뭐 이런 것들, 특히 시인 같은 경우, 글 쓰는. 소설가도 막 연습을 많이 하면 되지만, 또 나름대로 뭐 기획 단계부터 스토리를 구성하는 그런 감각, 그런 것들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우리 요즘에 뭐 박찬욱 감독의 뭐 헤어지기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요즘에 괜찮다며. 그런 영화나 봉준호 감독의 무슨 기생충 같은 영화도 사실 시나리오가 가장 베이스가 되잖아요. 베이스가 사실 시나리오가 다라고 해도,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일종의 글이잖아요. 그걸 다루고 쓰고 기획해내는 이 단계는 나름대로의 그 센스와 감각, 타고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것도 단문이건 중문이건 장문이건 좀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타고나는 게 절반 이상은 되긴 해요. 근데 하지만 절반은 관심을 갖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이제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계신데, 요즘에 SNS는 뭐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다가도 글을 올릴 때 좀 나름대로 뭐 센스 있게, 또 좀 나름대로 센스도 있으면서 품격도 지키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아무리 자기 자신만의 공간이지만 하다못해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자기 자신만의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보여지잖아요. 그거는 100%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냥 내 공책에 내 일기만 써서 나만 보면 되지. 근데 어쨌든 다른 이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문, 그 다음에 또 우리 비즈니스 할 때 무슨 뭐 자료 같은 거 작성하실 때도 하다못해 뭐 보도자료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는 뭐 큰 회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도자료랑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혹시나 좀 작성하시게 될 때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촌스럽지 않게 구구절절 뭐 주저리 하지 않고 잘 센스 있고 멋있게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게 뭐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던 팩트에 기반을 하던 간에 저는 좀 촌스럽지 않고 술술술 읽히는 그런 글, 재미있는 글, 그러니까 재미라고 해서 유머러스한 글도 있겠지만 읽히는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것도 일종의 재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읽혀야 돼. 딱 한 줄 읽어도 이 말이구나. 딱 읽히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그런 쪽에 맞춰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우리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담당자 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잘 쓰는 업체도 있고, 정말 이 보도자료를 왜 이렇게 썼는지 한심스러울 수준의 보도자료도 사실 있어요. 엄청 저희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이틀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좀 준비한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글 쉽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정말 이걸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얼굴 요 빠마한 요 얼굴은 좀 이제 가리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의 턱선 요거 나옵니다. 이제 예전처럼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튼 왜냐, 살이 너무 쪘어.
너무 쪘어. 보기 안 좋아. 살찌면. 내 관리도 못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여름이라 이제 땀 흘리면서 같이 다이어트하기 아주 좋은 그런 시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최현 대표님처럼 이동하시는 분들은 소리만 들으셔도 부담이 없게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글쓰기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글쓰기 하면 무슨 야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학교 들어간 애도 아닌데 무슨 내가 글짓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백일장 나갈 것도 아닌데 글쓰기를 내가 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글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영상세대, 지금 저희도 유튜브로 나가지만 유튜브에도 글이 없으면 안 돼. 왜냐? 썸네일에 텍스트 들어가죠, 제목에 텍스트 들어가죠, 하다못해 사람이 죽으면 관짝에도 글씨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실 때도 비석에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고 아무개 이렇게 다 학생 부군신이 그다음에 고 아무개 누구 이렇게 글씨는, 그죠? 글은 그게 단어 하나가 됐건 하나가 됐건 간에 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우리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평생 글에 묻혀서 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쓰기를 무시하는, 이게 특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생활이다. 그죠? 하다못해 이름도 쓰잖아요. 이름에 여행 다닐 때 여권에 글씨 들어갔잖아요. 그쵸? 일정표에 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글쓰기? 글을 읽어? 책을 봐야만 그래요. 글쓰기는요,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쓰기는 오늘도, 어제도 하셨고요, 오늘도 하셨고요, 내일도 글을 쓰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페이북이랑 인스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페이북이나 카톡도 글 쓰잖아요. 카톡 여러분 글 쓰잖아요. 카톡에서도 글, 아무튼 다, 특히 페이북 같은 거 다 하시잖아요. 이런 거 페이북에 어떻게 남기고 그런 것들도 다 우리 글이라는 텍스트라는 거, 예, 같이 굉장히 밀접하게, 예, 우리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 지적 욕심, 지적 허영심, 엘리트주의, 학벌에 대한 욕망,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난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물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경쟁사회에서 살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식적, 상황적, 그리고 인식하기를 글을 잘 쓰면 왠지 엘리트들은 글을 잘 쓸 것 같고, 석사, 박사 받은 법관들, 변호사, 검사들 글 엄청 잘 쓸 것 같고, 그죠? 또 글을 못 쓰면 되게 무식한 XX 취급을 받거나 또 취급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판결문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글 작성한 그 기준으로만 보면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은 거의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판결문 같은 거는. 아마 많은 분들 접하셔서 아실 거예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법원의 판결문 같은 것들. 그래서 변호사가 변호한다고 글 쓴 거 이렇게 보잖아요. 이 글을 잘 썼냐 못 썼냐 문장의 구성력을 보면 거의 빵점 낙제 수준이에요. 마침표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거와 많이 배운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엘리트도 아니고요. 글을 좀 못 쓴다고 해서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업계에서도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한글은 마침표 다 틀리고요. 한글 쓸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중고등학교나 나온 사람일까 의심일 정도 된 사람이 꽤 많아요. 외국어를 너무 잘하는데, 외국어 특히 영어 같은 거 너무 잘하는데 한글 표현력은 빵점, 거의 낙제 수준인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저 거의 영어 그냥 그죠? 그치 못하지 잘.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또 글을 그러면 또 못 쓰냐는 또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죠?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남들한테 글 좀 쓴다는 소리는 들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은 좀 그 관계는 없고, 글을 못 쓰거나 맞춤법을 우리가 틀렸을 때요. 그죠? 요게 또 욕먹을 소재로 딱 좋아. 그리고 남 욕할 때 요 맞춤법을 틀렸거나 뭐 그럴, 특히 맞춤법, 글의 구성 갖고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일반인들은 글의 구성력 갖고 아 이게 잘 쓴 글이다 못 쓴 글이다라고 판단할 능력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선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글 좀 쓰는 사람인데 어휘력, 단어 선정, 구성, 순서 뭐 딱 한번 읽으면 저희는 이렇게 많이 접하니까 딱 아 글 좀 쓰는 경력 좀 있는 놈이구나, 아 뭐 초짜구나, 그냥 뭐 그냥 일반인 이런 거 저희들은 아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글 구성을 이게 아 좀 글 좀 잘 썼네라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의사소통만 되면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뭐 글을 뭐 특히 맞춤법 같은 경우는 남 욕하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 외국은 철자 하나 틀렸다고 대단히 뭐 막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 배우기 너무 쉽게. 그런데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맞춤법, 이 어미의 단어, 어미의 그러니까 끝에 어미 꼬리미자 나 이제 접속사 같은 거에 그 맞춤법은 저도 헷갈려서 한번 찾아보고, 헷갈리는 건 찾아봐요. 뭐 법적 제재할 때 이게 처음 제자가 어인가 아인가, 나중 제자가 아인가 어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순간적으로 막 그냥 오히려 자연스럽게 막 쓰면 맞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그 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헷갈려요. 그런 것들 너무 어려워. 왜냐, 이게 또 한자랑 같이 섞여서 우리가 글을 쓰기 때문에 이 뭐 어이냐 아이냐, 어? 얘냐, 뭐 우리가 남녀간의 사귀는 얘는 아이잖아, 아이. 근데 뭐 엔터테이너 할 때는 그 연애는 또 얘잖아, 여의. 뭐 이런 것처럼 외국인들 진짜 힘들 것 같아, 한글 배우려면.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또 세종대왕님을 원망을 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래, 배우긴 너무 쉬운데, 입문은 쉬운데 이 심화학습으로 가면 한글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에 썰로 제가 좀 풀어드렸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그젬플을 일상생활에서 있던 것들 좀 꾸며봤어요. 자, 요거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글을 쓸 때 요 뭐 철수 씨 식사하셨어요. 제가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예 먹었습니다로 하시면 요게 이제 바뀐 지 한 20년이 넘었죠. 근데 우리 또 어르신들 나이 한 6, 70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요 읍부를 쓰는데, 요거 하나 갖고 치명적인 상대로부터 치명적인 말은 제가 아시는 분들, 아는 분들도 이렇게 아직 표현하시는데 제가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사람이 값어치가 되게 떨어져 보여. 예, 떨어져 보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치명적으로 가장 많이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녀간에 최근에 이거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와요. 그녀와 헤어지기로 했다, 그 놈과 헤어지기로 했다에 상당수가 정말 철자 완전 개무시하고 그런 이유가 상당해요, 연인 사이에. 예. 이거는 이제 뭐 일부러 뭐 귀여운 척 하려고 연인 간의 대화를 제가 뭐 그냥 단편적으로 가져온 건데, 뭐 이런 식이죠. 지금 화면을 못 보셨겠구나. 요거 아까 요거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요거였고요.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 여자분은 남자친구로부터 이런 문자가 오는 걸 보고 너무 급 당황해갖고 입을 얼굴이 가리고 어쩜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완전 매력 포인트 떨어지는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뭐 남녀간에 애교 섞인 표현으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예? 이게 뭐 법적으로 대단히 잘못을 하거나, 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좀 뭐 자기야 뭐해 정도까지 이제 심심해 놀아 좀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아요? 왜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런 뭐 그냥 뭐 크크 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크 유유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지만, 왜냐면 그 단어 상징적인 그 낱말 하나 갖고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이런 식의 표현은 최근에도 뭐 우리 젊으신 20, 30대 분들도 이런 사유 갖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그런 얘기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문장이라기보다도 거의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굳이 하자면 단문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장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문은 굉장히 이거는 뭐 좀 더 전문적인 분야고 뭐 소설 쓸 거 아니니까, 저희가 오늘 좀 다뤄드릴 거는 요 단문 또는 중문 요 정도로 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뭐 해드리겠습니다. 장문 뭐 굳이 뭐 아무튼 중문과 단문 정도에서 어떻게 잘 하는지. 자, 이제 요걸 그 다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때 요게 사실 오늘 그 제가 원포인트 레슨의 핵심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많은 부분을 고칠 수 있고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뭐 딴 데 몇 번 외부의 강의를 이거 갖고 몇 번을 했는데, 요거 정도 요 얘기는 제가 꼭 해드려요. 예. 그리고 나중에 샘플을 보여드릴 테지만 글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넘어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예. 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글을 표현하시려는 분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특히 초짜 기자들, 글을 기사를 쓰려는 기자들도 그렇고, 뭐 에세이나 자기네 뭐 저기 SNS에 자신의 글을 조금 문장 형태로 그 쓰는 사람들의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와 잘못된 인식들이 뭐냐면, 자꾸 소설을 쓰려고 그래요. 소설. 자꾸 기승전결 해갖고 뭔가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이 꼬여버려. 글이 꼬여버려. 이게 그러니까 시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를 쓰라는 거 얘기와 가까운데, 시는 굉장히 더 고차원적인 영역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막 이야기를 뭐 이렇게 어떤 그 사건을 뭐 이렇게 막 연결시켜 갖고 딱 이렇게 딱 결과까지 이렇게 그 스토리라인을 만들려고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짧은 글이든 뭐 단문이든 중문이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꼬여버려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게 끝이 없이 늘어나면서 글씨로서의 완전 엉망진창 구성이 되거든요. 소설 같은 경우는 플롯이 있잖아. 플롯이 기승전결도 있고 작가의 머릿속에 쫙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트래블 골드버님 출첵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자, 먼저 그래서 소설을 쓰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인식과 버릇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소설을 쓰려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그거에 이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소설을 쓰려 하니까 글과 문장이 계속 비대해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막 미사여고 들어가고, 마침표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 문장 하나에 막 6줄, 7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려 하지 말고 텍스트, 또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기름기를 쫙 빼셔야 됩니다. 요 예를 제가 좀 이따가 보내드릴 거고, 세 번째로 육하 원칙의 함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 글쓰기 잘못 가르쳤어요.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려다 보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거야. 육하 원칙은 사실 우리 이제 법률 쪽에 일하시는 분 있죠. 특히 판결문이나 무슨 사건 기록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왠데, 누가 뭐 피고인 뭐 피고 뭐 홍길동은
뭐 2022년 7월 7일 뭐 오후 7시까 이렇게 이게 육하원칙 요게에서부터 이게 잘못돼 갖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기를 쓸 때도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일기를 쓸 때 저도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교육을 받았잖아요. 육하원칙에 써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쓰는 거 보면 그쵸 육하원칙 그래서 일기 쓸 때 보면 나는 오늘이에요. 나는 오늘 다 그렇게 해서 일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써왔어. 지금도 우리 초등학생 딸내미는 그런 아직도 그렇게 좀 가르치나면서 이 육하원칙 때문에 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야 이 구성에 맞추라고 그러기 때문에 안 맞춰도 돼요. 이거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이거 빠져들면 글 완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멋대가리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365일 일기를 쓰는 분은 그럼 나는 오늘이에요. 나는 오늘. 나는 오늘 어디서 무엇을 했다. 왜 했고 뭐 했는데 이렇게 느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풍성해지지 않고 멋대가리도 하나고 재미도 하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자기소개서까지 가요. 성인이 돼서 자기소개서까지 갈 때. 그러니까 나는 1972년 6월 서울에서 자상하신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요즘에 그렇게 안 하지. 요즘 뭐 전문가가 대표되는데 이 육하원칙의 함정에 빠져갖고 이 글 쓰는 재미에 완전히 가둬버렸어요. 이거는 육하원칙의 함정엔 육하원칙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기사 쓸 때 가끔 진짜 완전 드라이하게 쓸 때는 진짜 육하원칙 그대로 맞췄어요. 아무의 여행사는 오늘 뭐 며칠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딱 쓸 때 있어요. 드라이하게 쓰기 싫거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 근데 조금 요거 조금 잘 써야겠다라는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가 해외여행 중 하나투어가 지속 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투어 상품 중 야생동물과의 접촉 상품을 전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게 뭐 육하원칙인가?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딱 서두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 투어는 며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맛이 있는 그 구성 순서를 약간 바꿔줌으로써 이 육하원칙에 빠지면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하원칙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육하원칙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면 더 풍성한 글이 나와. 더. 자,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맞춤법의 족쇄인데요. 맞춤법은 이왕이면 철저하게 지키는 게 좋죠. 특히 띄어쓰기. 한글에 있어서 띄어쓰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띄어쓰기. 저도 틀려요. 그리고 오늘도 틀린 게 몇 개 있을 거야. 근데 한글에서 요즘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에서 다 잡아주긴 하는데 그 다음 띄어쓰기랑 맞춤법인데 물론 맞춰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근데 터무니없는 맞춤법,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없는 맞춤법 틀리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거는 혹시 내가 의심쩍은 거는 그 뭐 이렇게 요즘에 바로 이제 이렇게 포탈에다가 입력하면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런 거 참고하면 되니까 진짜 치명적인 거나 너무나 상식선에서 통하는 맞춤법 틀리면 좀 쪽팔리긴 해도 너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족쇄에 갇지 마세요. 네. 중요한 건 구성과 내용이에요. 내용과 구성, 순서. 그게 따라 맛이 달라져. 그래서 물론 맞춤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띄어쓰기도 너무 어렵지만 지켜야 되기는 맞지만 너무 이 족쇄에 가둬 있으면 스스로 글쓰기가 재미도 없어지고 재수 없어져. 그래요? 알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 글 쉽게 잘 쓰면 포인트 요거 4개면 사실 끝나요. 자, 소설을 쓰려 하지 마라. 두 번째, 텍스트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기름기 쫙 빼고 쓸데없는 지방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하게 제가 이걸 좀 해볼게요. 요거 육하원칙의 요 함정 육하원칙 요거 육하원칙 심하게 말하면 육하원칙 요거 거의 무시하셔도 된다. 무시 해도 된다. 그래야 더 맛있어진다. 맞춤법은 지키긴 지키되 너무 여기에 족쇄에 갇혀 계시지 마라. 예, 저는 이렇게 좀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는 글을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또 단계가 옵니다. 자, 일단 요걸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샘플을 제가 좀 이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옛날에 그 났던 이게 꽤 됐어요. 한 5, 6년 이상 된 기사 중에 잘못된 예와 요거를 바로잡았을 때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딱 읽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딱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글을 잘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랬는지. 잘못된 예입니다, 먼저. 자, 이게 무슨 협회 옛날 기사였는데, 자, 이제 제가 좀 그 앞에랑 그런 것도 좀 몇 개 바꿨어요, 명칭만. 자, 한국시 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합의 조사 착수 제목이었고, 한국시 관광협회 홍길동 이사 등 일부 이사진이 광주시 관광협회에 2015년 회계상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시 관광협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정관 규정을 들어 합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던 가운데 지난 4일 김철수 관광협회 회장과 홍길동 이사 간 회계상 문제점 조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하고 3주간 조사에 들어갔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에? 뭐 분명히 둘이서 누군가가 갈등이 있어갖고 무슨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뭐 마침법이 없어. 이 6줄, 그 5줄짜리 문장이에요.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를 좀 바꿔봤어요. 다이어트를 좀 시켜봤죠. 한국시 관광협회 일부 이사진이 2015년 협회 회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딱 2줄로, 1줄 반으로 끊어졌죠. 협회 측은 합법적 절차를 요구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3주간에 걸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 어떻습니까? 확 다르죠? 이 차이가. 그죠? 어떻게 오십니까? 느낌이? 좀? 네. 요런 차이예요.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한 문장에 이걸 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글도 길어지고 늘어져요. 그래서 딱딱 끊어줘요. 이렇게 여기서 끊어주고 맞춤법 여기 들어갔죠. 여기다 맞춤법 한번 들어갔죠. 이렇게. 그럼 훨씬 글이 남한테 전달하기 너무너무나 더 쉬워져요. 편해지죠. 자, 그 다음 좋은 예를 제가 이제 샘플로 어떤 일간지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좋은 예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여러 가지 뭐 기사라는 건 많이 있지만 가져온 거예요. 여기 짧게 써라. 제가 말씀드린 짧게 써라. 한 문장이 2-3줄을 넘지 않도록. 2-3줄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A4 기준으로 아래 한글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서에 뭐 그런 걸로 2-3줄이 넘지 않도록. 그래서 보세요. 자, 간단하게 딱딱딱딱 뭐 육하원칙 필요 없죠. 요거는 이제 육하원칙을 저 기사니까 좀 했겠는데 누구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자, 지난 26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건너편에서 건물 신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딱 끝나죠. 이곳은 어쩌고저쩌고 자리여서 내년이면 이 자리에 뭐뭐가 문을 연다. 끝나죠. 여기서 북쪽으로 어쩌고저쩌고 공사가 한창이었다. 딱 문장 끝나죠. 이곳에도 원래 주유소가 있었지만 어쩌고해서 문을 닫았다. 딱 끝나죠. 이 부분에서 영업중인 주유소 관계장은 어쩌고저쩌고 닫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딱 하나, 2달락, 3달락, 4달락, 5달락. 뭐 소설을 쓰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돼도 구성이 되죠. 근데 전달이 되죠, 내용이. 그죠? 짧게 써라. 다이어트 해라. 한 문장이 2-3줄을 넘지 않도록 문장을 구성해라. 이게 오늘의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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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육하원칙의 굳이.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옮겨다 적느라고 띄어쓰기가 조금 틀렸을 수도 있는데 띄어쓰기랑 맞춤법은 비교적 맞았고 문단의 구성. 문장의 구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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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소설 쓰려고 안 했죠? 살 뺐죠. 그죠? 다이어트 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구구절절 없어요. 군더더기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건 제주항공의 보도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제주항공의 보도자료. 제가 왜 제주항공의 보도자료를 가져왔냐면 제주항공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이 전 누군지 몰라요. 뭐 홍보팀이나 관련한 부서에 계시겠지. 근데 이분이 잘은 모르겠지만 뭐 기자 출신이나 작가 출신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 제주항공 보도자료는 제가 거의 수정을 거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될 정도로 구성력이 간단하고 좋아요. 구성력이 좋으니까 전달하기도 좋고요. 뭐 내용이야 이제 뭐 제주항공이 몽골 취항한 요런 내용인데, 제주항공이 일적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미사여고는 없죠. 운항 시작했다. 몽골. 요 노선은 첫 번째 뭐자 신규 취항 노선이다. 딱 끊기죠. 운항 일정은 쫙쫙해서 두 줄에서 마침표 딱 끝나죠. 몽골은 세계 유산 나라다. 딱 끝나죠. 못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몽골은 세계에서 어쩌고 세계 유산의 나라이며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데 딱 과감히 끝내잖아요.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행객들에게 만성 맞춤인 곳이다. 딱 끝나죠. 마침표. 또 어쩌고 해서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딱 간결하게 끝나죠. 그 다음에 바로 상황 전환이 되잖아요. 여기 몽골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몽골이 어떠한 여행지다라는 얘기 있고, 바로 뭐 접속사나 그거 anyway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몽골이 현재 입국 상황을 설명해요. 몽골은 현재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딱 끝나죠. 그래서 제주항공은 증가할 것을 전망한다. 딱 끝내죠. 그리고 뭐 바로 몽골의 그 여행 그 통계를 얘기하는데 바로 뭐 미사여구 없이 바로 넘어가잖아요. 몽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은 몇몇 명이었다. 한 줄로 딱 끝나죠. 이거는 뭐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을 보였다. 딱 끝나죠. 딱 깔끔한. 이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앞에 제가 소설을 쓰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소설을 쓰려 하지 마세요. 텍스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소설, 텍스트 다이어트. 예. 요게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딱 지금 몇 문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마침표 딱 찍고 문단이 두 줄, 세 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요게 세 줄인데, 그죠? 많아야 세 줄짜리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설을 쓰지 않으려 해도 글의 내용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소설을 쓰려 하지 말아라. 예. 요게 일단 뭐 이건 보도자료인데, 우리 업계 보도자료 잘된 특히 제주항공이 너무 이걸 잘해요. 예. 거의 고칠 게 없을 정도로 보도자료를 제가 예를 들어줬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사 관련한 거였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1960년도인가 70년도의 말에 뭐 공산당 어쩌고저쩌고 뭐 감옥을 한 20년 이상 사신, 지금 돌아가셨는데 성공회대학교의 신영복 교수가 계셨죠. 이 시대의 석학이었죠. 그분의 책이 있어요. 책이 뭐 여러 가지 책을 내셨지만, 그 중에서 예전에 교수 시절, 감옥을 가기 전에 교수 시절에 뭐 서울 인근에 어디 야유회를 가는데 그 중에서 만났었던 어떤 에피소드, 어린 아이들을 만났어 에피소드를 워낙 명필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다, 텍스트에.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신영복의 청구의 추억 중 일부예요. 나는 어린이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끝났죠? 잘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에 대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들어가잖아요. 첫 대화를 무사히 마치는 일이다. 벌써 두 줄짜리인데 이 글 쓴 사람이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딱 벌써 두 줄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서로의 거리를 때에 따라서는 몇 년씩이나 당겨주는 것이다. 깔끔하게 딱 끝나죠. 그러므로 내가 꼬마들에게 던지는 첫 마디는 반드시 대답을 구하는, 그리고 대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딱 끝나죠. 만일 너 이름이 뭐냐? 라는 첫 마디를 던진다면 그들로서는 우선 대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불쾌감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뱅글뱅글 돌아가기만 할 뿐 결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길어야 세 줄이에요. 근데 세 줄도 좀 길다고 느껴져.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 줄도 길다고 느껴져요.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놀림을 느낌이 전혀 없는 질문을 궁리하여 말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인데 이 글은 이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뭐 제대로 된 황해가 감옥에서 무슨 메모지나 휴지 같은 데다가 쓰느라고 조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명필 이 시대의 학자였기 때문에 이 글쓰기에 딱 길어야 두세 줄이잖아요.
제가 좋은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책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책 굉장히 좋은 이런 그 어휘라든지 좀 아무래도 옛날에 썼던 거기 때문에 요즘 시대엔 좀 좀 어색한 단어 선택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좋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중간에 제가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글을 좀 생동감 있게 맛깔나게 쓰려면 글이지만 문어체로 이왕이면 좀 하시는 게 문어체가 아니라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이 구어체로 구어체 입구자입니다. 이거 이왕이면 구어체로가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해요. 요즘에 이제 뭐 되었다를 됐다로 하는 게 일종의 이런 좀 하나의 샘플, 이그젠플 이제 얘기긴 한데 하였다를 했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죠? 야 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야 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 뭐 됐다, 했다, 하였다라고 안 하고 했다, 이루어졌다 안 하고 이루어졌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되었다를 그러니까 문어체를 구어체를 쓰면 좀 더 자연스럽고 읽는 사람들 편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사 정리할 때 기사도 그래요. 기사도 이렇게 바꿔서 저는 해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하게 되었다, 하게 됐다. 요것도 다이어트의 일종이에요. 하였으며가 아니라 했으며. 뭐뭐하는 추세이다. 특히 요거 빼요. 이자. 추세다. 이거 들어가면 되게 촌스러워. 추세이다. 뭐 상황이다는 상황이다로 들어가야지. 추세이다. 추세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글이 딱딱 떨어지고 깔끔해요. 막 군더더기 없는 것 같아. 막 그죠? 자, 슬슬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왜 고전이 중요하고 왜 유명 작가의 책이 중요하고 그리고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 얘기는 조금 여행 요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1년간 그 여행 에세이 있죠. 여행 에세이. 일반 여행 갔다 와서 우리 뭐 젊은 사람 친구들이 여행 에세이 이제 갔다 와서 여행 책 많이 내잖아요. 여행 에세이. 제가 여행 에세이를 그냥 거의 안 거르고 막 무자비하게 막 일부러 봤거든요. 근데 안 좋은 퀄리티 떨어진 게 너무 많아요. 단어 선택도 그렇고 무슨 일기 쓴 것 같기도 하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읽는 사람한테는 공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비추해요 이런 거는. 잠깐만요. 카페 포스팅할 때 카페 포스팅할 때 좋아 이거 그쵸?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보도자료 같은 거 작성하실 때 그 다음에 뭐 여행 상품이나 우리 아무튼 여행이 관련한 거니까 갔다 오하고 와서든 가기 전이든 글로써 표현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래블 골드 버즈님처럼 카페 글 남기시는 분들 글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 제가 오늘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뭐 꼭 글 쓰는 게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왜 고전이 중요하고 왜 유명 작가의 책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행 에세이 예를 들어서 여행 에세이도 제가 무지막지하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수준 미달의 책 너무 많아요. 그게 더 많아요. 세상에는 좋은 책보다 수준 이하의 책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거나 다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검증이 된 거는 고전들, 유명 작가들의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조금 졸려온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몇 가지를 제가 좀 물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뭐 단편적으로 너무 쉬운 책들을 골랐어요.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이건 정치적 색깔이나 이념적을 다 떠나서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의 핵심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두세 줄 넘지 마라. 거기 이제 소설 쓰려하지 마라. 텍스트 다이어트 요거거든요. 두세 줄 넘지 말아라. 짧게 써라. 한 문장이 두세 줄 넘지 않도록.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에서도 핵심이 제가 저도 봤는데 요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예전부터 주저리 하려지 말고 딱딱딱딱 끊어라. 그 다음에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 사서 이거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식구들한테. 근데
이 작가 글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라기보다도 글에 이렇게 생각의 깊이가 그다음에 어휘력 어휘력 증진에 되게 도움이 돼요. 어휘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어휘력 증진에 가장 큰 도움이 더 되는 거는 요 박경리 작가의 토지 어휘력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는 두세 번 이상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길잖아. 호흡이 긴데 여유를 갖고 읽어보시면 되게 좋고 근데 좀 어렵기도 해. 옛날 표현. 근데 이 중에서도 김영하 작가 있죠. 살인자의 추억인가 뭐 그 작가의 이 김영하 작가의 또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거든. 이거는 거의 이것도 베스트셀러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글을 구성을 하면 되게 재밌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저도 굉장히 공감한 내용들의 책을 읽었던 거를 일단 대표적으로 4개만 갖고 왔는데 이 외에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책도 있고 기획력에 대해 도움이 되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 네. 그리고 많이 읽는 것도 저는 예를 들어서 컬럼을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쓰기도 하는데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저히 못 쓰겠다 할 때는 이게 요즘에는 책을 계속 요즘에 좀 열심히 읽는 편인데 예전에 바빠갖고 책을 뜸하게 읽을 때는 그게 책을 읽음으로써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발성 연습한다고 그럴까 성악가로 치면 그런 책 읽는 게 저한테는 발성 연습 좀 같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 감을 좀 다시 잡거나 하는데 책을 읽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아까 여기 트래블 골드버즈님처럼 카페 포스팅 하실 때도 이런 거를 좀 참고로 하셔서 군더더기 없이 오늘 핵심입니다. 짧게 여기요. 다시 여기 요거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소설 쓰려 하지 마시고요. 소설 쓰려 하지 마시고 텍스트 다이어트가 필요하고요. 육하 원칙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맞춤법은 지키긴 지키되 너무 족쇄에 빠지시면 힘드십니다. 그리고 핵심 짧게 쓰시고 한 문장이 두세 줄을 넘지 않도록 쓰시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글을만 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특히 맞춤법은 실수로 틀릴 수 있는데 상식적인 맞춤법 틀리는 건 좀 이왕이면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이왕이면 좀 띄어쓰기 아주 애매한 띄어쓰기 그런 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프로페셔널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밥을 먹었단데 나는 띄고 밥을 띄고 먹었단데 나는 밥을 띄고 먹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 곤란해요. 이거는 조금 내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난 용납이 좀 안 되고 짜증나. 그런 글이 계속 있잖아요. 짜증나.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띄어쓰기라는 건 호흡이거든. 호흡. 인터벌. 그게 있어야 한 문장이라도 짧은 한 문장이라도 그 인터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리내서 읽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읽건 간에 어쨌든 읽는 거거든. 그죠? 소리를 안 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그냥 완전 개무시하고 쓴 사람인데 읽기가 싫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텍스트는 저거는 여기까지예요. 그 PPT는. 자, 제가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요거를 쓰고 많은 분들한테 좀 개인적으로 연락도 받고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다. 내용이 재밌게 잘 읽었다라는 좀 평가를 받은 제 칼럼 물론 진짜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칼럼을 쓰면 뭐 댓글이 됐든 개인적 연락이 오든 뭐 반응이 와요. 잘 내용 좋았다. 공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와요. 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특히 요 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재밌게 잘 썼다 내용 그런 얘기 좀 들은 제 글을 하나 제가 제 글을 읽어드리려니까 조금 쑥스럽긴 한데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크루즈를 한번 체험하고 코스타 크루즈였나? 롯데 JTB에서 한 그걸 갔다 오고 제가 칼럼 형식으로 쓴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이정민 칼럼 코너가 있는데 거기다 쓴 거예요. 요거를 쓰고 나서
보이시죠? 글씨. 제가 읽어도 드릴게요. 읽어도 드리는데, 요거를 제가 좀 제 글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 준비한 거는 좀 마칠 텐데, 요런 식으로 우리 또 뭐, 카페 포스팅 하시거나, 갔다 온 후기를 쓰시거나 하실 때, 요런 식의 구성과 표현력도 괜찮겠다라는 거를 제가 예를 드리려고, 뭐, 완벽한 100점짜리, 200점짜리 글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위의 평가를 많이 좋게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트래블 골드버즈님. 호스팅할 때 구글 맞춤법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춤법은요, 다음이나 네이버가 아무래도 제일 정확해요. 예. 예. 그러니까 맞춤법 좀 헷갈리는 거는 저는 반드시 포털 사이트에서 반드시 걸친 다음에 아주 귀찮을더라도. 예. 왜냐면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아까 좀 늦게 들어오셔서 요거 여기 요거 먹었습니다인데 철수 어떤 여성분이 철수 씨 식사하셨어요 했는데 예 먹었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거 값어치 확 떨어지거든. 이런 것도 아무리 카톡이지만 개인적 영역이지만 예? 이런 거 사람 이 여성이 헤어질 결심을 하셨어요. 요즘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그죠? 이런 일을 쓰면 남자가 물론 남녀를 가리지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값어치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쓴 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 드리면서 오늘 대략 마무리를 할게요. 크루즈 체험기입니다. 제가 쓴 거였고요. 이게 2019년에 2019년 얼마 안 됐구나. 이게 코스타 크루즈를 타고 이게 부산에서 타서 일본 한 바퀴 돌고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속초 갔다 그 일정 크루즈였는데 제가 느꼈던 점을 쓴 겁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 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인지라 크루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크루즈다. 캐롤 마리넬리의 책 크루즈는 사랑을 싣고 또는 물에 흘러다니는 모든 배에는 왠지 모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야 직성이 풀린다. 사랑의 유람선이란 말은 있어도 우정의 유람선 혹은 효도의 유람선 같은 말은 없지 않나? 감히 유람선과 크루즈를 비교하는 것이 크루즈를 만든 이들에 대한 모욕이지만 땅 위에서 바라보는 배는 다 같은 배다. 크루즈 여행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냥 모두 배다. 동양적 가치관으로만 따지면 배는 유람이며 한가로움의 상징이다. 뱃놀이가 대표적이다. 크루즈 여행 역시 노년의 부부가 여유롭게 인생 말년을 즐기는 일종의 레크레이션이다. 크루즈 여행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일종의 강박관념이었다. 제 아무리 크고 넓은 크루즈선이라도 어찌됐든 갇힌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5날을 자고 6날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수중 교도소가 따로 없는 셈이다. 기항지 관광. 말은 그럴듯하지만 관광을 마치고 다시 수감소로 들어가는 기분일 터. 크루즈 여행에 대한 선입관은 지우지 못했다. 크루즈 여행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만약에 3에서 400명이 들어가는 비행기와 달리 한 번에 기본 1000명 이상 그 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크루즈에 탑승하려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천공항이 단계별 검색대 통과는 애들 장난이다. 그나마 기자라는 신분으로 조금 일찍 들어가 선내 취재의 기회를 주니 불편함으로 인한 짜증스러움은 사라지지만 뒤로 늘어선 탑승객들의 줄을 보니 어림잡아 200m 이상이다. 그렇게 크루즈는 인간을 싣고가 시작된다. 평균 나이 60이다. 딱 봐도 60이면 가장 어리다. 주최 측의 말로는 88세가 가장 노령이라는데 그렇다면 70세가 평균이다. 이른바 해방둥이 분들이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여성이 남성다우며 남성이 여성다워진 분들이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분들이다. 기초질서에 대한 개념은 없고 이리 툭 저리 툭 마치 내가 재미난 인형인 듯 치고 지나간다.
이미 지하철에서 단련된 몸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다. 탑승 첫날 첫 단체 식사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전국 팔도의 사투리가 한데 섞여 국적을 알 수 없는 언어로 들린다. 동지애 그리고 가족에는 왜 그리 강한지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반드시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하며 동지들끼리 줄을 서야 한다. 약속도 안 했으면서 같은 식구라는 이유로 새치기는 기본이다. 그 많은 인원이 식사를 마쳤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쭉 썼고요. 중략 너무 길어서 중략을 할게요. 중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 문장에 뭐 세 줄 네 줄 이상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내용은 나중에 저희 들어가 보세요. 이거 저희 홈페이지 너무 길어서 그 홈페이지에 크루즈 체험기라는 제가 쓴 글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뭐 두 줄 이상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야 이해도 쉽고 전달도 쉽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뭐 여기도 보시면 뭐 이렇게 딱 두 줄, 한 줄, 그죠? 여기도 마침표가 한 줄 반, 길어야 두 줄 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재밌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신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여러분들 좀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글 쉽게 쓰는 법, 소설 쓰려 하지 말고 다이어트 하시고 텍스트, 육하원칙 함정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육하원칙 때로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맞춤법의 족쇄에서 너무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찾아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한 문장 짧게 쓰십시오. 한 문장 두세 줄 넘지 않도록 한 문장 두세 줄 넘지 않도록 쓰는 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잘 지키셔도 본인의 글이 굉장히 깔끔한 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심층으로 가면 더 복잡한데 뭐 그거 할 제가 무슨 뭐 그쵸 얘가 무슨 글쓰기 작업소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같은 바다를 보고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거는 뭐 이제 느끼는 대로 쓰시고 하면 쓰고 저는 오늘 해드린 건 구성과 특히 이게 저는 구성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 구성을 잘 하려면 짧게 간단하게 쑥쑥쑥 되게 마침표 빨리빨리 끝나게 이렇게 하시고 뭐 맞춤법이나 육하원칙에 너무 얽매여서 하시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예전부터 제가 요거 글쓰기 쉽게 하는 방법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했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여러분들의 그 뭐 꼭 남한테 안 보여주더라도 글을요. 예. 하다못해 메시지를 짧은 단문의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센스 있네? 글이 텍스트가 센스 있네? 라는 평가를 듣고 일단 전달이 쉬워야 되잖아. 그 와중에서 또 유머 코드도 있고 어휘 그 단어 선택이 있어서 유머 코드도 있고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세련된 센스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남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이런 글을 이렇게 단어를 쓰지 이런 거를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이 품위라는 게 있잖아. 가장 기본적인 품위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여행 요 컨텐츠 하시거나 상품 다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더 좀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벌써 또 1시간이 훌쩍 가버렸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오늘 라이브 오래간만에 요 포맷이 저도 편하다 너무 말씀을 드렸고요. 7월 7일 다음 주면은 저희가 이제 창간 7주년을 맞습니다. 7번째 생일입니다. 7번째 생일 다음 주에 7월 15일인데요. 7번째 생일이 있는 주기 때문에 저도 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세레모니 없고 그냥 열심히 또 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죠? 예. 시간이 잘 갑니까? 다행입니다. 재미있게 집중이 됐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한 분한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창간 7주년인데 특별한 거 뭐 세레모니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7년 동안 뭐 개고생했죠. 지금도 개고생이지만 7년 동안 개고생했고 앞으로 계속 개고생하겠죠. 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두 가지 창간 7주년 기념해서 두 가지를 선보여요. 전 미래를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우린 7주년이니까 개고생했어. 과거 얘기는 개고생했습니다. 요거고 미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사연이 다 여행이라는 건 다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키즈의 그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 유키즈의 모녀가 중남미 여행 다녀오신 그 코너를 보고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최근에 무슨 여행 다녀와서 영상으로 각 젊은 친구들은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리고 좀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작가로서 책으로도 남기는데 저는 그 의미 있는 자신만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을 우리 여행중개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남길 수 있도록 영상으로 남기는 그 당신의 뭐였지? 뭐였지? 우리 당신의 여행을 뭐였지? 당여들 당신의 여행을 듣겠습니다인가? 네. 당여들 당신의 여행을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코너를 하나 창간 기념일 때 기점으로 하나 그거를 한번 런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업계에 계셨던 분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약간 우리 여행 산업 관련해서 스터디 모임 스터디 겸 토론, 그러니까 토론을 통한 스터디. 이건 좀 전문 영역이에요. 우리 일반인, 아까 당여들, 당신의 여행을 듣습니다는 우리 일반 분들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고, 그 다음에, 그 여행 산업 스터디 모임, 토론을 통한 스터디 모임은 우리 업계 전문가들, 우리 업계 계신 분들 위한 모임, 그 이벤트, 이슈인데,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난상 토론을 통해서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그래서 그걸 오프라인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하면 한 달 해서 모임을 갖고 난상 토론 욕하고 싸워도 좋아요. 여행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결과 도출, 의견 도출을 위해서 스터디 모임, 여행 산업 스터디 모임인 난상 토론 통해서 그런 이슈를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리 마련되면 오셔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스터디 모임 요거는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요 쌓인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다음 차기 정부 있죠. 그게 누가 되든 그게 지금의 여당이 되든 지금의 야당이 차기 정부가 다시 들어질 때쯤에서 쌓인 데이터를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관광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5년 동안 해서 좀 멀게 좀 긴 호흡으로 갈 거예요. 뭐 꼭 전달돼서 그 관광산업으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뭐 그 사람들 마음이고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참여. 이거는 이런 토론회 하면 업계 위에 계신 분들 협회장 이런 분들도 혹시 그분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계급장 띄고 랜드 사면 랜드 누구나 다 와서 주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토론 통한 스터디 모임, 관광산업, 여행산업 스터디 모임, 저희 창간 7주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런칭한다는 걸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같이 하실 분들 하시면 좋고요. 요거 두 번째 거는 오프라인 모임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디테일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함께 하실 분이 우리 업계 전문가 출신,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 협회 출신 한 분이랑 어느 정도 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겁니다. 네. 여행업종 무시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무시 안 당하려면 이론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라이브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오늘 글쓰기 특강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많이 좀 날라주세요. 쉽게 설명해 줬자 이 정도. 야, 더 이상 어떻게 쉽고 이 정도로 글쓰기 하냐 내가 그죠? 자 계시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기 음식 특히 조심하시고 제가 음식을 잘못 먹었나 저도 속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끝내서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트래블 골드거든요. 아, 그리고 그거 스페인 분인 그분 저희 통화했나 다? 네. 잘들 연결해 비즈니스 하십시오. 네.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